이번에는 7번째 혜택. 똑같은 장독공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얘는 특례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곱하기 2%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50%, 70% 굉장히 센 장특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몇 년? 얘는 8년 이상 하면 50%, 10년 이상 하면 70%. 그럼 내가 10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2년 더 채워가지고 70%를 적용받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죠. 8년이면 거의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도 10년짜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어떤 거? 옛날에 준공공으로 등록했던 10년짜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2013년도에 준공공 임대주택이 도입되면서 신설된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요건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면적 요건. 그동안 저희가 봤던 세제 혜택 앞에서 봤던 거는 면적 요건에 대한 거 없거든요. 얘는 면적 요건이 들어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하겠다. 그리고 임대 개실 당시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근데 얘는 처음에 신설됐을 때는 면적 요건만 있었지 가액 요건, 임대 개실 당시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 요건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생겼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세제 혜택 줬어. 막을래 해가지고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가액 요건이 들어왔다. 그리고 얘는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 중요한 거, 얘는 준공공 임대주택이 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설된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된다? 처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계약분부터 5%를 준수를 해야 된다.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혜택을 이제 막아놓죠.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고 유일하게 아직까지 건설 임대주택은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얘도 작년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받게 돼 있는데 건설 임대주택은 2년 연장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임대를 놓는다. 10년 동안 임대 줄 생각이다. 분양하지 않고 그러면 유일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절세 포인트 건설 임대주택. 이것도 한번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한 게 요거고 핵심 내용은 일단은 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하고 이후에 취득한 거하고 차이점은 이후에 취득하면 가액 요건이 들어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 임대주택은 2020년도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건설 임대주택은 2024년도까지 등록해도 아직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돼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얘를 적용받으려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매입 임대주택 받아요? 얘는 몇 년짜리죠? 5년짜리.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준공공 받을 수 있어요. 단기 임대 못 받아요. 결론,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펴놓고 준공공이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만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부터 9월 14일부터 가액 요건이 신설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등록한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잔금을 치렀어. 그럼 원칙적으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주택은 가액 요건이 적용되죠. 근데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사람들까지는 가액 요건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제 혜택은 임대 개시일 현재 6억 원 초과해도 이때 시점 이전에는 초과해도 면적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강남에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등록을 했어요. 가액은 고가거든요. 임대 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어요. 근데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근데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때 서울 강남 지역에 많이 이렇게 등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세제 혜택은 원래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이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까지도. 근데 이것도 이제 막아놓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의 기간만 세제 혜택 줄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아까 추가 공제는 전체 양도 차익입니다. 얘는 이제 막아놔서 원래는 전체 다 줬는데 얘는 막아놔서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고할 때는 예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갖고 있던 양도 차익하고 발라내야겠죠. 어떻게 바르죠? 전체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때 주택 공시가격, 이때 주택 공시가격, 이때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안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분을 해가지고 이때 발생한 양도 차익을 산정해 놓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70%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가구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어. 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실별로 등록이 거의 대부분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다가구 주택은 맨 위층에 주인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임대를 줬어. 내가 살지는 않고. 그럼 임대사업자로 다 등록은 돼 있어요. 근데 그 다가구 주택 맨 위층에 주인이 살려고 했던 임대를 줬지만 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합니다. 그러면 전체 이 다가구 주택 전체에 대해서 이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 다가구 주택은 호실별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 혜택 적용 여부는 호실별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나머지 호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자동 말소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은 10년 동안 끌고 간다 하면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죠. 그럼 효과가 어떻게 있나 볼게요. 일단 전제 조건은 취득하자마자 등록을 하고 8년 또는 10년이 된 시점에 그냥 매도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즉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8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8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임대주택이 아니다. 28에 16%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고 이게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7,5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50%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 50%를 빼준대요. 엄청난 혜택이죠.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 세율 적용하면은 거의 세금이 반으로 줍니다. 근데 내가 이 주택을 아파트가 아니어가지고 아파트 외 주택이어가지고 2년 더 임대를 해서 10년 하고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억에 대해서 70%가 빠집니다. 그리고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면 1,600만 원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요건이 타이트하게 적용되죠. 증액 제한,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중공공 임대주택이 신설됨으로써 만들어진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분부터 준수해야 된다. 나머지는 2019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분부터 준수하면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많이들 아파트는 자동 말소 되면은 50%밖에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2015년도 12월 28일 이전에 중공공으로 등록한 주택은 10년짜리였기 때문에 이 10년 장독공제 70%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자진 말소 했었을 때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못 받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 2015년 12월 29일 이후에 등록했다. 이때는 임대기한이 8년이니까 8년 이전에 자진 말소를 했다. 이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내가 이 이전에 등록해서 의무임대기한이 10년짜리예요. 그러면 10년이기 때문에 8년 이후에 자진 말소하면 최소 50%는 받겠네요.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이 사례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그때 세제 혜택 줄 테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끌고 왔겠죠. 그래서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택을 좀 더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 구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볼게요. 요 구간 받아요, 못 받아요? 요 구간 못 받죠. 못 받죠. 이때 임대사업으로 등록했고 말소가 언제 됐어요? 이때 됐어요. 말소가 되면은 더 이상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이 등록된 게 아니야. 그럼 그 이후에 양도차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이 부분 받겠네요. 이 부분 발라내야죠. 전체 양도차익을 갖고 이때의 주택 기준시가를 갖고 안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기 전에 보유기간이 길다. 그럼 거기에 대한 혜택은 못 받기 때문에 요 구간만 받기 때문에 뭐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또 하세요. 내가 8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8년 있다가 자동 말소가 됐어. 당장 안 팔아도 되잖아요. 이거를 몇 년 갖고 있다 팔았어. 그럼 팔 때까지 자동 말소된 경우에 팔 때까지 여기 공실이 있으면 안 됩니까? 5% 증액제한 준수해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실 있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 살아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5% 증액제한 준수 안 해도 상관없겠죠. 이미 요건 충족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혜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세제 혜택입니다. 하나는 추가 적용, 하나는 특례 적용.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얘가 더 크죠. 50%, 70%니까. 근데 제도 만만치 않다. 왜 그런지 볼까요? 얘는 비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추가 적용하는 거다. 2%에서 10%. 얘는 50%, 70%를 적용한다. 공제율만 따지면 얘가 많겠죠. 하지만 얘가 특례를 적용받는 전체 양도 차익은 전체다. 얘는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적용된다. 얘를 적용받으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는데 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상관없다. 대신에 가액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은 단기로 등록한 주택도 받을 수 있다. 얘는 장기로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얘는 6년 이상이면 2%씩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최소한 8년 이상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액 제한 얘는 처음부터 준수해야 되는데 얘는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만 준수하면 된다. 대신에 얘는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한다라고 보면은 6가지 혜택을 쭉 열거해 놓고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뭔지 또 여러 가지가 중복 적용이 됐었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그걸 한번 비교해 봐가지고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이제 특례 적용 봤습니다. 특례 적용의 키포인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 가액 요건이 들어왔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막아서 등록한 기간 그리고 자동 말소되기 전 그 기간의 양도 차익만 혜택을 주고 있고 이것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분. 하지만 건설 임대주택은 아직까지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분양하지 않고 임대 줄 목적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 혜택을 적용받게 모든 호실을 국민주택 규모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신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어떤 게 유리한지는 그때 양도할 시점에 서로 계산해 봐가지고 유리한 걸 적용해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7번째 혜택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렸고요.